1,000걸음을 걸을 때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데시리터당 7호량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고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르몬과 관련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슬렁거리고 산책하듯 걷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이점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매일의 출퇴근길이 사실 당신의 남성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걷기가 왜 궁극적인 호르몬 조절 장치인지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2021년의 획기적인 의학 연구에서 나온 툴 포인트 규칙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의 간단한 걷기가 현재 체내를 순환하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화학적 비상정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를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움직임이 멈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젊은 남성 그룹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구진은 이 남성들을 만보기 연구에 참여시켜 일일 활동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면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을 멈추라고만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수를 하루 약 1,500보로 유지하게 하여 침대에서 차로 그리고 책상으로 이동하는 평범한 현대 사무직 근로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뜨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 건강한 남성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가속화된 속도로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곤두박질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움직임의 부족을 감지하고 생존을 위해 번식 모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몸이 동면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연구진은 과정을 역전시켰습니다. 남성들에게 다시 걷기 시작하라고, 그저 걷기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거운 스쿼트나 전력 질주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대사 지표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다시 원래 수준을 향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생물학적 비상사태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움직임을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아하의 순간은 2021년 연구진이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NHS 데이터를 활용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남성을 조사하여 정확한 걸음, 수와 혈중 호르몬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수학적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이 하루에 1,000걸음을 더 걸을 때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데시리터당 7호L학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계산해 봅시다. 현재 주로 앉아서 생활하며 하루에 4,000보만 걷는 사람이 이를 10,000보로 늘린다면 6,000보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걷기만으로도 기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pp포인트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서 무서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에 4,000보 미만으로 걷는 남성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임상적으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일 확률은 극히 높았습니다. 이들을 8,000보 이상 걷는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활동적인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을 위험이 90%나 더 적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급감할 위험의 90%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동이 왜 이토록 극적인 효과를 내는지 이해하려면 코르티솔 시소, 코르티솔 위페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의 내분 비계를 예산이 매우 엄격한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체는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을 모두 생성하기 위해 동일한 원료, 특히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직장에 있는데 상사가 엄청난 마감 기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박수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가며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우리는 지금 생존해야 해. 번영하거나 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몸은 테스토스테론을 위해 쓰일 원료를 훔쳐서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르티솔 스틸, 코르티솔 스틸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걷기는 이러한 도둑질에 대한 궁극적인 해독제입니다. 일관되고 리드미컬하게 걸을 때 뇌에서는 광학적 흐름, optic flow이라는 상태가 유도됩니다. 세상이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눈앞을 지나갈 때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실제로 진정됩니다. 걷기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반응의 볼륨을 낮춥니다.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걷기는 이를 낮춰줍니다. 걷기를 통해 당신은 몸에게 우리는 안전해, 공격받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감소하면 이러한 원료가 해방되어 신체가 다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티솔 스틸만이 유일한 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체의 물리적 구조, 특히 복부의 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지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팔이나 다리에 있는 지방은 대개 단순한 저장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 즉 배를 밖으로 밀어내는 단단한 지방은 다릅니다. 내장 지방은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로마타제, 에이로마타세라는 효소를 생성하는 기생기관처럼 행동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양동이에 붓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로마타제는 그 양동이 바닥에 난 구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단순히 새어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환시킵니다. 아로마타제는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뱃살이 많은 남성들이 종종 성욕 감퇴와 감정 기복을 겪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지방이 적극적으로 남성성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걷기는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신체는 운동 강도에 따라 연료를 다르게 연소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신체는 근육에 저장된 당인 글리코겐을 연소합니다. 이는 폭발적인 움직임을 위한 빠른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걸을 때는 산화 영역, oxidative zone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영역은 신체가 지방을 동원하여 연료로 연소하는 데 엄청나게 효율적이 되는 구간입니다. 꾸준히 걷게 되면 아로마타제 공장을 서서히 굶겨 죽이게 됩니다.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공격하는 화학 무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먹는 음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식곤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점심을 거하게 먹고 나면 1시간 뒤 책상 밑에 웅크리고 눕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혈당이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현상입니다.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신체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줄이라는 직접적인 신호가 됩니다. 이는 일종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신체는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번식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국 포기하게 될 가혹하고 제한적인 다이어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우회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다리 근육, 즉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둥근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들입니다. 걸을 때 이 근육들은 수천 번 수축하며 혈당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인슐린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혈류에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방금 푸짐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대신 단 1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 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대량의 인슐린 분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를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대사 환경이 건강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위한 청신호로 작용합니다. 화학적인 측면을 떠나서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동기부여와 보상의 분자인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뇌에서 도파민이 덜 생성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낮은 테스토스테론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움직임은 이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를 승자 효과, 위너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이는 활동적인 것에 대한 생물학적 보상입니다. 걷기, 특히 빠르고 목적의식 있는 걷기는 이러한 순찰 행동을 모방합니다. 이는 엔돌핀과 도파민을 방출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높은 테스토스테론은 움직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움직이는 행위 자체도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고 싶게 만듭니다. 걷고 싶지 않을 때조차 억지로 걷게 함으로써 당신은 엔진의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훈련 매뉴얼은 필요 없지만 테스토스테론 걷기의 세 가지 기둥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유로운 산책은 정신 건강에 좋지만 호르몬을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분비는 공항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행기 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뛰지는 않지만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평소보다 숨을 더 가쁘게 쉬어야 하지만 여전히 짧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르티솔을 급증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을 연소하는 이상적인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타이밍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탕 스펀지 효과에서 논의했듯이 걷기의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에 길고 힘든 산책을 하는 대신 시간을 나누어 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5분. 이러한 분할 전략은 하루 종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인슐린 수치를 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생각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 생성을 자극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전구체이며 테스토스테론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어두운 지하실의 러닝머신 위를 걷는 것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낫지만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좋습니다. 움직임, 광학적 흐름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원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의 장점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장비도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으며 완벽한 자세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피로, 브레인 포그, 의욕 상실 등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면 마법의 알약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초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몸은 기능 저하를 시작합니다. 걷기는 다시 불을 켜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호르몬을 훔쳐가는 지방을 태우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방법입니다. 자, 여기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8,000보를 달성하십시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 동안 실천해보고 기분이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엔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당신의 몸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일상적인 움직임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현대 생활이 묻어버리려 했던 생물학적 비밀들을 파헤칩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위한 다음 돌파구가 곧 공개될 것입니다.